오늘 에너지 짜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가장 취약한 점이 어디냐? 전력망 안 하면 지금 큰일 났다. 핵심인 것은 전부 지금 AI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주문형 반도체 부족해서 하이닉스, 전기 부족하니까 LNG 가스 보내야 되는데 배 부족해. 전력망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깔아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모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 이게 주도주로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안녕하세요, 뭐라고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질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시장에서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그리고 연초부터 전력기기, 조선, 반도체는 쭉 흐름을 타면서 이번 주에도 아주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히어로가 등장한 걸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히어로로 조반전, 반전인데 조반전 이런 거죠. 그래서 조선과 반도체, 전력기기 이렇게 세 개의 섹터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2025 투자 전략에서 우리가 찍었던 종목들인데 다 이거 잘했다고. 했대는 아니고요.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이 왜 올랐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일단은 전력기기는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XAI, 일론 머스크의 회사가 LS 그룹한테 우리 지금 전력망 좀 급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련된 주식들이 막 상한가도 가고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런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근양회에서 이제 이런 설명들을 했는데 사실 보면은 AI가 지금 미국에서 진짜 중요해요. 근데 AI와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을 이기려면 뭔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강점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가장 취약한 점이 어디냐라는 거를 오늘 에너지 짜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지금 전기 없으니까 화석 연료라도 빨리 지금 해가지고 뭐 해야 돼. 천연가스 빨리 해야 돼. 라고 얘기한 거 하나. 두 번째, 지금 전력망 안 하면 지금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LA 산불의 주요 원인도 전력망이 지금 문제가 돼서 노후화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체 수요가 대거 발생할 건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가 3배는 증가할 텐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한 쇼티지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트럼프도 조선에 러브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 일부에서는 미국에서 러브콜을 지금 보내고 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조전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도체는 브로드컴의 러브콜을 받았다고 저희가 3주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조선은 트럼프가 러브콜을 보냈고요. 이번 주에는 전력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인 것은 전부 지금 AI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AI가 가야 되는데 A직 반도체,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 부족해서 하이닉스, 그 다음에 전기 부족하니까 LNG 가스 보내야 되는데 배 부족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력망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깔아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모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 이게 주도주로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TSMC 실적 발표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실적 발표에서 가장 주목하셨던 부분은 어딜까요?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거, 의미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TSMC에서 AI 관련된 매출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사실 AI 이야기 한 지가 우리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TSMC가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 회사의 매출의 50% 이상이 AI다? 그리고 이제 그 매출의 비중을 보니까 핸드폰 쪽으로 나가는 그런 물량보다 AI 쪽 물량이 더 많아졌다? 이게 진짜 천지개벽이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물론 TSMC가 좋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AI 매출 비중, 이익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회사가 SK 하이닉스잖아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언젠가는 AI 관련 매출의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그렇게 되면 AI 회사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SK 하이닉스에 대한 밸류에이션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정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최근에 정말 시장을 이끌고 있는 테마는 AI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애플의 비중이 좀 약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TSMC에서 핸드셋 부분의 매출의 중요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애플도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애플이 때마침 어제 주가가 4% 하락했어요. 비중이 이유가 뭔지 봤더니 중국에서 안 팔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캐치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대세는 역시 AI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또 현대마린 엔진이라는 배 엔진을 만드는 거기에 네.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28%가 늘었고 와. 영업이익은 85%가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조선 완성형 배를 만드는 것 말고도 엔진에도 집중을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 업종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 업황이 좋긴 한데 이제 언제 계속되느냐. 이제 상반기까지는 좋은데 하반기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국하고 경쟁에서 하반기에 또 밀리는 거 아닌가? 중국도 이제 LNG선 만들기 시작하면 이제 중국한테 밀리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조선업 자체가 쇼티지인데 조선업 내에서도 엔진은 더 쇼티지여가지고 이 엔진에 대한 쇼티지가 상당 기간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엔진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배를 만들 때 필요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엔진을 수출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니까 물론 만약에 트럼프가 야 니네 엔진 거기 중국으로 보내지 마 라고 해버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상황만 아니라고 한다면 엔진의 업황은 조선 업황 내에서도 단연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오르고 실적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좋은 흐름이 올해 또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엔진 요거 한번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모든 투자자들이 이번 주 CPI 발표에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요. CPI가 나온 다음에 시장은 안도하면서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이거예요. 요즘 유가랑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1월은 어떻게 해서 잘 넘겼지만 다음 달에 또 CPI가 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또 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일단 CPI에 대해서는 저도 긴장을 하면서 봤어요.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보긴 했는데 일단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물건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 그럼 이제 올려야지 뭐 어떡해. 이건 근데 공급자의 사정이죠. 아니 짜장면 만드는데 밀가루 가격이 오르고 양파 가격이 막 올라. 그러면은 짜장면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아 이거 좀 올려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유가가 오르고 천연가스가 오르는 거는 공급하는 애들 사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진짜 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사 먹는 사람도 돈 먹을만 해가지고 비싼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맞물려야 그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죠. 근데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가 올라야만 하는데요 라는 건 그들 사정인 거고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인구 월급도 올랐는데 사 먹을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쪽은 조금 약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천정부지로 오르진 않을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다수인 겁니다. 물론 관세가 높아지면 또 어떻게 되나요? 아니 관세가 높아져가지고 우리 물건 가격 올려야 돼요. 이건 니네들 사정이고 나는 그 가격에 못 먹겠다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충돌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라고 연준 이사 중에 지금 물가 전망 제일 잘 맞춘 사람이 딱 한마디 했어요. 물가? 내가 생각해도 잡힐 것 같은데? 관세? 물가 안 오를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인 거죠. 이건 니네 사정이라니까. 근데 못 먹어 비싸서. 그러면 못 먹는 건 어떻게 올리겠냐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서 물가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올 한 해 내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하겠지만 낙관적으로 저는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매크로 관련돼서 이제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부정적이건 혹은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 기점으로 저희 이제 네프콘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렸던 게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달러가 너무 강세예요. 그리고 올해 달러가 계속 강세일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달러가 110을 찍은 이후로 약해졌어요. 그리고 금리도 CPI 발표된 이후로 이틀 연속으로 장대 음봉을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4.7% 넘어가면 어쩌나 그랬는데 4.7 안 될 것 같고요. 이 밑에서 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의 부담이 확실히 덜해요. 만약에 4.7에서 5% 사이에 계속 놀잖아요. 그럼 5% 넘으면 어떻게 해? 그런 얘기 맨날 나올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 달러와 금리라는 수준에서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어제 개인 투자자들, 미국 개인 투자자들한테 설문조사에서 나오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향후 6개월 동안 주가가 오를 것 같아요? 안 오를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거의 다 지금 다 쫄아가지고 안 오를 것 같아요가 지금 역대급으로 낮습니다. 이건 너무 좋은 소식인 거죠.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안 좋아졌다. 근데 이거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랑 일맥상통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변동성 크고 막 양자 컴퓨터 이런 종목들이 몇 번씩 뿌려 맞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너무 약해진 거죠. 근데 이거는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경기 침체가 오거나 막 다시 금리 올려야 되고 뭐 이런 일만 아니라면 지금 이 시장의 상황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들이 있었는데 좋았죠. 실적이 컨센서스를 다 상회하면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금융주들의 실적이 이렇게 좋았던 이유는 뭘까요? 자, 금융주들이 실적이 좋은 이유는 매출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금융회사들은 매출이 어디서 날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 증권이든 아니면은 M&A든 IPO든 이런 거래를 시켜주고 수수료 받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래들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작년 4분기 때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발했고 그리고 M&A라든지 IPO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매출도 꽤 많이 나온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금융주, 뭐 지방은행, 뭐 JP모건 뭐 할 것이 다 실적이 좋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미국 경제가 좋다는 얘기예요. 미국 경제가 좋으면 은행주들의 실적이 좋고 주가가 좋은데 그런 흐름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일단은 금융주 투자하기 좋다.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지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규제 완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트럼프가 규제를 완화해 줄 게 많은데 그중에 은행주 규제를 완화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정부 부채가 많잖아요. 그럼 부채가 많다는 얘기는 국채를 누가 사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의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이 은행들이 국채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주도 지금 뭐 빅테크뿐만 아니라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적도 좋은데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CPI 발표 후에 빅테크들이 안도하면서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그 다음날 되니까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애플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빅테크들이 살아나는가 했는데 살아나지 않는 건가? 라는 불안한 심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결국은 빅테크들이 풀어줘야 미국 주식이 이제 좋아질 텐데 이번 실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는 달러 강세예요. 이 달러 강세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미국의 수출주한테는 안 좋은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원화가 강세가 심각하게 많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의 수출주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달러를 받았는데 그 가치가 원화로 계산해 보면 별거 아닌 거잖아요. 빅테크들도 해외에서 매출이 나오는 것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되면 빅테크도 실적이 좀 둔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실적에 녹여내느냐가 좀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실적만 놓고 보면 빅테크의 모멘텀이 이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올해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좀 중요한 관점이겠죠. 근데 이번 주에 나왔던 실적 중에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블랙락이었는데 블랙락의 레리 핑크 이분 굉장히 좀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그냥 아주 세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딱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2025년 역대급으로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블랙락 포함해가지고 미국의 기업들 전반적으로 실적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빅테크들의 달러 강세의 영향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 채널에서 나와서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 연수르가 찍어준 종목 있죠?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오징어 게임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넷플릭스가 광고
수익을 계속해서 늘리기로 하는 그런 정책들을 얼마나 숫자로 만들어냈는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넷플릭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침 또 주가도 좀 조정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네, 다음 주에 실적 발표도 있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주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은 트럼프의 취임입니다.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어떤 것들에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다음 주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무슨 부분에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지는 제가 그냥요에다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9시에 업로드되는 그냥요를 꼭 주목해 보시고요. 키워드는 이거예요. 트럼프를 중심으로 봤을 때 AI와 에너지 그리고 비트코인과 부채인데 놀랍게도 AI와 에너지가 연결돼 있고요. AI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도 AI가 필요합니다. 서로 간에 어떤 연관관계에 있고 어떻게 투자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이제 중요한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비트코인이에요. 오늘 비트코인을 트럼프가 국가적인 우선순위로 지목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다음 주부터 또 쏟아질 것 같은데 벌써부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불 다시 올라가게 되면서 비트코인 시총이 2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코스피 시총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사실 비트코인이 부채랑도 또 연결이 돼 있죠. 아까 뭐 금융규제도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 네 개의 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번 주 그냥요는 다른 때도 그렇지만 진짜 꼭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으로는 우리나라 대표주인 뭐 현대일렉트릭, 하이닉스, 하나오션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대표님이 방금 말씀하신 넷플릭스가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다음 주에 BOJ의 금융정책회의가 있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까 조반전, 그래서 조선, 반도체, 전력기기 뭐 이렇게 세 개의 섹터를 말씀드렸는데 이 섹터의 대표주들이 지금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예정이네요. 반도체, SK 하이닉스 좋은 실적 나올 걸로 예상이 되죠. 근데 이제 뭐 세론이니 어쩌니 얘기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전고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업종에서 지금 하나오션이 주가가 좋긴 한데 하나오션은 또 실적이 좋게 나올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력기기에서 이제 HD 현대일렉이 가장 이제 대표 주식인데 이 회사가 이제 실적도 그렇지만 올해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개의 섹터가 주도력을 가지고 내년까지 이어갈 수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넷플릭스는 뭐 개별 주식이긴 하지만 실적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보통 보면은 연수로가 설명해 주는 내용을 보면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 앱에서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느냐, X축. 그리고 광고를 얼마나 지출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 결국은 광고는 따라오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넷플릭스에서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광고 매출이 너무 작아요. 이걸 효율화 시켜가지고 광고 매출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실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BOJ도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가 끝나면 그 다음 주는 설 연휴인데 FOMC 회의도 그렇고요. 이 두 회의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큰 이변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BOJ에서 금리 인상하면 어쩌나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긴 한데 큰 이슈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그냥요에서 트럼프 취임이 우리가 투자하는데 어떤 이제 인사이트를 주는지를 정리를 딱 했는데 정리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제 생각에도 너무 깔끔해.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다 쫙 정리해놨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 제가 또 오늘만 또 무료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고 뭐라고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이버 프리미엄도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